더듬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무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무교가 그게 아니잖아. 그 irreligion. 좀 뭐죠? 종교가 없다의 무교가 아닌. 아,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무당이랑. 오편 씨는 이제 가끔 혼자만 아는 밈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해서. 밈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뭐라고 했는데? irreligion. relevant가 예를 들면 관계가 있다잖아. irrelevant 관계가 없다. 그래서 irrelevant 관계가 없다 이런 거잖아.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도 평소 때 밈을 많이 해서. 아무튼 이제 이 무교의 무는 무당무의 무교죠. 한마디로 무당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밌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제 길동님을 모시고 갑자기 무당의 무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이상해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진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고 무당이 나쁜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무당도 직업이고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치유의 직업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자기가 그래요? 내가 갑자기 혼자 급발진 이제 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그거죠. 약간 더듬이 때 소개했던 작가나 아니면은 오편 씨 사심이 담긴 작가면 좀 몇 명이랑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주를 보고 우리가 작업 스타일이나 뭐 그 사람 성향을 좀 유추할 수 있겠냐. 저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테스트를 봤다고. 테스트로 해서 이 사람을 맞아. 작업 성향을 그럴싸하게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미술 학도인 것도 있지만 또 작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그 사람 작업만 봐도 대충 그게 좀 성격이 좀 보이잖아요. 아니 없어요? 그냥 대충 그 사람 작업만 스타일이 이 사람 까칠하겠다, 이 사람 예민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애겠네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쵸. 왜냐면 작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런 거 보일 때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저의 아주 얕은 사주 배경 지식으로 또 이게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MBTI랑 비슷한 느낌일 수 네, 있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 예술의 사주적 접근.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예사롭지 않다. 예술의 사주적 접근.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를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칸 씨랑 길동 도사님이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생시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동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개소리지 이게? 동물로 말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얕으니까 나오는 거야. 동물로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예요? 오히려 얕으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처럼 해서 두 분만이 좀 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말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또 아시는 분은 그래도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길동 씨가 어렵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너무 웃기네. 저희가 소개했던 작가로부터 한 명을 해보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사실 이분이죠. 우리 영국 출신의 작가. 영철신의 작가. 제가 테스트 당했던 테스트. 맞아. 저거 약간 입단 테스트였는데. 저도 하고 약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할 사람이 헬렌 마틴이잖아요. 어땠나요? 생일은 굳이 저희가 말하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다음 저희도 이게 하는 게 제약이 있었던 게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일을 올려놓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뭐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하지? 시차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 사실. 맞아요. 그냥 재미로.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태어난 생시도 정확히 모르고. 맞아. 생시를 모르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뭐 정보가 또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서 출생했는지도 사실 뭐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기면 귀걸인 것처럼. 우리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잠깐 말할 거죠 누군지. 네, 헬렌 마틴. 네, 헬렌 마틴 작업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상태에서 들으면. 근데 제가 테스트를 본 이유가 그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의 작업 스타일을 맞출 수 있을까?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텐츠를 지금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헬렌 마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뭐 어떤 점이 좀 있을지. 우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걸 수 있어요.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사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작업적 크리틱을 사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선 이분은 그 신약 사주라고 하죠. 신약. 신약 사주를 간단히 설명하면 뭐 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기가 약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가 없고 진짜 일반화시켜서만 말씀하시는. 네, 그냥 제가 아는 대충 그냥 얕은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은 경금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금을 이제 뭐 어떤 바위다 이렇게 뭐 금덩어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쇳덩어리.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쇳덩어리인데 본인을 그 뭐라고 하지? 생해주는 기운이 되게 약한 사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다 이거죠. 네, 뭐 약간 둘러싸고 그런 있는 식으로. 것들이 그러니까 난 내가 쎄면은 주위에 쎄가 있으면은 그치. 힘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나 혼자만 갑자기 이상한 초원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 느낌이 네, 뭐 아니면 금이면 뭐 혹은 뭐 그 토가 있거나 하면 토가 금을 또 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한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신약사주예요. 그래도 이런 분들 특징이 부지런해요. 근데 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약하니까 본능적으로 좀 부지런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니 이걸 동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자가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지. 사자가 거드름하고 이제 코 파고 있거나 맞아. 그치. 토끼 봐봐요. 얼마나 바빠. 맞아,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강사주들, 그러니까 반대 신강사주들은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뭐랄까, 좀 높나? 또 힘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줏대가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줏대도 있고, 약간 그 뭔가 약간 그 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약분들보다 약간 게으른 게으르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게을러요. 네, 굉장히 신강사주세요. 저 게을러. 약간 고집도 있으시고, 고집도 있고. 네, 좀 그런 거.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맞췄던 게 이제 헬렌 마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이분은 조금 사실은 굉장히 그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편이에요. 왜냐면 감각이지. 그 감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식신상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식신상관이 보통 표현력. 그치.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뭐 예술적인 끼가 있으면 보통 식신이 뭐 있다. 약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보잖아요. 보통 뭐 연예인들만 봐도 뭐 노래 잘하는 애들이 보통 춤도 잘 추고 뭐 그런 애들이 보통 뭐 웃기기도 하고 뭐 외모도 좀 뛰어난 경우도 있고 뭐 잘 꾸미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럼 갑자기 약간 신약 이게 문득 궁금해지는 게 네. 운동 선수들은 신약이 많을까? 운동선수는 신강이 많다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강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또 스포츠마다 다를 텐데 아마 팀 스포츠면 좀 신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냥 갑자기 부지런하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막 운동선수 하면 어릴 적부터 부지런하게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부지런하다. 그렇다고 꼭 그거는 이제 철저한 규율 아래 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사실 재밌는 게 이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막걸리 씨도 완전 신강 사주시거든요. 근데 부지런하지. 굉장히 완벽주의자인 성향도 있으시고 좀 가만히 못 있으시는 좀 맞아. 그런 성향이 있으신데 좀 이제 좀 반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편 씨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저는 여유로움이 있으시죠. 이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하루에 3걸음 막 이렇게 찍고 거의 뿌리 내리셨네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수준.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안 움직였으니까 뭐 그런 건데 집에만 있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계속 좀 해석해 주시죠. 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머리도 좀 비상한 편이고 굉장히 그 타고난 감각으로 사실은 작업을 하실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감각과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네. 굳이 말하자면 쉽게 근데 말하자면. 또 그리고 오히려 감각으로 보통 작업을 할 스타일인데 사실 굉장히 그런 좀 학구적 욕심, 지적 욕심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작업을 좀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인 게 뭐냐면은 그 헬렌 마틴 작업의 특징이 죄송해요. 그때 우리 컴퓨터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니까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감각적으로 솔직히 그냥 밀어도 되는데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작업이 되게 오밀조밀하고 되게 뭘 많이 해서 나오는 편이에요. 맞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헬렌 마틴이 쿨한 사람이었으면은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장화를 뭐 실리콘을 뜬 게 있다 쳐봐, 걔 작업에 실제로 있긴 한데 그리고 근데 그게 한 부분이잖아요, 작업에. 근데 만약에 헬렌 마틴이 제 생각에는 신강이었다면은 거대한 실리콘 장을 하나 놨을 수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좀 없어, 헬렌 마틴이. 그다음 실제로 글이나 리서치나 공부 이런 걸 진짜 많이 하고 엄마 아빠도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진짜 감각이 타고나고 좋을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욕심이 커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많이 안 나오잖아. 작업,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맞아, 실제로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자기 사실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것 같아. 그다음 그 옛날 터너 프라이즈 땄을 때도 그때가 공동 수상하자 했나? 맞아. 본인이.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약간의 그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맞아. 그냥 즐기지. 오 뭐야 1등이 아싸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뽑아낼
때 굉장히 좀 진짜 100%로 하는구나. 네, 좀 그러실 자기 검열도 좀 있고. 네, 좀 되게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통과를 했거든요. 이거 했는데 그냥 진짜 거의 비슷하게 말했어요. 네. 근데 너무 헬렌 마틴 작업이 맞아, 나죠. 맞아. 어울려서. 그래서 누군데? 이랬더니 헬렌 마틴 이러길래 오 여기 대운도 있어요? 대운도 있죠. 근데 대운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2017년에 헬렌 마틴한테 2016년이 헬렌 마틴한테 거의 역사적인 해거든요. 그때 터너 프라이즈랑 여기 헤버스 프라이즈랑 같이 여기 안 나와 있어. 네,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딱 깎였어, 그지? 아, 오케이. 잘렸어. 근데 제가 아마 어제 봤던 기억으로는 그때 막 뭐가 막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서 2016년에 뭐 없냐니까 그때 혹시 상 탔어?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때 약간 컴퓨터 앞에서 갑자기 엎드리게 된 거지. 엉덩이 들었어? 엉덩이 들었어. 왜냐면 저희가 이게 카톡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카톡으로 네. 일단 신기하다. 컴퓨터로 카톡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헬렌 마틴 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주신 분들은 헬렌 마틴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건데 뭐 이 사람 이런 성향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걸 좀 버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좀 밀고 나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 되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타고난 게 무서운 게 성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백날 그냥 그래봤자. 해도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할 것 같아요. 에바 헤세도 비슷했겠네. 왜요 갑자기? 그 에바 헤세한테 이제 보낸 편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가 그 작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솔루잇이 보낸 편지에서 그 Just do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읽는 건데 그냥 좀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이 쫙 나와요. 그게 내가 볼 때 헬렌 마틴 비슷한 건데 맞아. 아이볼 포킹 그만하고 남 다 그만하고 뭐 그만하고 생각 그만하고 just do 근데 이게 약간 헬렌 마틴 될 수 있지만 헬렌 마틴은 응 아니야. 그거 저의 약간 개인적인 또 추측인데 또 작업을 해보는 입장에서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사실 해놓은 작업은 되게 자잘자잘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보여주는 게 근데 많아. 완성을 못 시켰거나 근데 보여주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 딱 봐도. 자잘한 걸 모아놓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잘 안 밝히려고 하고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조용하잖아. 실제로 본인이 조용하잖아. 뭔가 좀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막 많이는 하는데 뭔가 완성이 안 되던 본인이 못 내비치던 약간 그럴 것 같다는 헬렌 누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헬렌 누나. 또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랬구나. 헬렌 누나 그랬구나. 또 약간 이런 거 같이 작업하는 입장으로서 뭔지 알 것 뭔지 같잖아요. 알죠. 뭔지 알죠. 사실 다들 숨겨놓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저는 숨겨놓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황했어. 나 게을르다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저는 할 때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 오페치 내가 보기 많이 당황했어. 그 사람은 다 해놓고 안 보여주는 거잖아. 여러 가지 부지런하게. 나는 안 하는 게 많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약간 이제 길동님이 저랑 좀 비슷한 작가가 있다. 맞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분도 이제 영국 분인데.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언제나 궁금했던 것 중 하나인데 이제 밝히면 데미안 허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그 사람을 볼 때다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사업가일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거야. 네. 사업가일까? 아니면 진짜 돈에 미친 놈일까? 아니면은 뭐 그걸 넘어서 그걸 약간 조롱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물어봤었는데 데미안 허스트 사준 좀 어떤가요? 저는 그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선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인민병종 때문에 그러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아마 정확한 건 시도 봐야겠지만 그 무슨 수학이제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게 그 이제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뭐 충돌하면 뭐 굉장히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막걸리 동생. 그 막걸리 동생이 저희 개인 사적인 그때 기억 속으로. 난 또 누구 아는? 이 사람 그게 뭐예요? 일주가? 이게 임진 일주신데 그래서 실제 머리도 뭐 좋으시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확실히 다룰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돈에 대한 감각은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재성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맞아. 이 재성이라는 성분을 사주에서는 뭐 돈으로도 보고 남자한테는 좀 뭐 약간 옛날식 해석일 수도 있지만 여자로도 보고 혹은 결과물로 보거든요. 뭐 사실 대부분 예술가한테도 결과물이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아무 그런 게 직결되는 있죠. 것도 그쵸, 있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아예 좀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타고나길 돈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감각도 좋겠죠. 돈이 좀 애초에 부족한 느낌이 없는 저는. 그러니까 작업도 약간 그런 게 뭐냐면은 스케일도 크고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고 잘 팔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예를 들면 저번에 비엔날레인가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전시했을 때 뭘 했냐면은 바다에 이제 옛날 이제 뭐 고대 유적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물을 넣어놓고 그걸 다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데미안스 작업 봤을 때 뭐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 드는 느낌 중 하나가 돈 진짜 많나 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타고나고. 돈 진짜 잘 벌고 싶나 봐 뭐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그로를 잘 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제프 쿤스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제프 쿤스는 진짜 딱 잘 팔릴 것 같잖아. 근데 얘가 똑똑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느낌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데미안어스는 근데 돈을 벌리는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꼬아. 맞아. 그게 좀 다른 점 같아요. 머리 쓰는 게 느껴지죠. 그런 점. 점 약간 영악한 느낌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프 쿤스는 좀 굳이 말하면 제프 쿤스래. 데미안어스는 좀 나대는 성향이 그래도 더 있는데 이제 나는 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는 그리고 또 아까 막 그랬잖아요. 사업가 기질이 있느냐.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게 굉장히 좀 경쟁하는 사주예요. 데미안 허스트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 게 그 데미안 허스트가 졸업 전에 전 세계 갤러리스트를 다 초대했대요. 맞아요. 맞아. 그 편지 보내가지고. 편지 보내. 왜냐면 걔가 이제 갤러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대충 매일 알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걔가 온다고 걔가 온다고 해서 다 왔다는 썰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되게 그 깡도 좀 있고. 맞아요. 깡도 있고. 사업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 거야. 데미안 허스트를 단순히 돈에 미친 놈으로 볼 수가 없다. 봐서는 안 된다. 그냥 돈에 감각이 좋은 사람이고. 그 감각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방구석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혹은 너무 막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막 담대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헬마틴이랑 비교해 보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말 있죠. 경쟁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것까지 안 나오네. 그건 좀 뭐 제가 그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약간 좀 즐기고 있을지 이 삶을 아니면 얘처럼 고민이 많을지 뭐 이런. 뭐 그것도 이 사람의 사실 성격인 거죠. 뭐 스트레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 심리 상담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좀 뭐 아무튼 그런 걸로. 뭐 이런 추측이. 또 대충 우리도 작업 알잖아요. 또 데미안어스 작업도 아니까. 그럼 이번에는 다음 작가로 이 사람이 보죠. 어스틴 리. 오스트리아도 저희가 소개했었죠. 지금 한국에서도 또 2년도 사랑 많이 받고 있고 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산 아트페어였나? 거기서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어스틴 리는 실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이 미학을 좀 따르고자 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본인 친구 중에 그 텐키라는 친구랑도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되게 회화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오스트린 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 친구 말하는 바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어요. 오스트린 리 같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지금. 그죠. 지금 그때 당시 오스트린 리처럼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걔가 약간 최초의 느낌이랑 비슷해서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게 지금 완전 굳어지고 최초의 대만 카스테라집. 맞아 그런 느낌으로. 최초의 로제 파스타. 그런 느낌. 그런 감성으로. 지금은 많죠 그죠 오스트린 리 스타일. 진짜 많죠. 지금은 그냥 그거예요. 불닭볶음면이에요 거기. 뭐 별의별 불닭볶음면 다 있는 것처럼. 오리지널이죠 그래도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이분 사주는 그냥 사실 뭐 막 뚜렷하게 뭐가 뭐 뚜렷하다면 뚜렷한데 그렇게까지 깊게 보면 그건 전 전문가는 아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도 데미안 허스트랑 비슷한 점은 좀 그런 트렌드 캐치도 빠르고 확실히 그런 거지. 좀 그런 뭐 이렇게 돈도 타고 나셨고요. 결과물에 대한 근데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야. 이게 우리가 예술가 사주 좀 성공한 예술가들이 어쨌든 그래서 그 사주를 봐서 다 감각이 있고 좀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술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누구 사주 보고 되게 감각이 있고 뭐 머리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래서 예술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노력도 사실 엄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그치. 네. 이 사람들이 되면 뭐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이런 게 다 터진 거 아닐까요? 그죠. 뭐 사실 뭐 다 뭐 이 사람 일주가 뭐예요? 을미일주네요. 을미일주.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신약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또 완전 신약이로 보기도 애매한 게 인성 성분이 2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생각 굉장히 많으실 스타일이고. 맞아. 근근데 왜냐면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사실 어스틴이 처음 조사했을 때도 이 사람 되게 감각적이고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절대 아닐 것 같아.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 많이 배운 게 뭐 첫 번째로 뭐 마우스와 손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한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 많이 안 해봤으니까 뭐 제가 디지털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되게 또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단순히 it's fun, it's just fun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왜냐면 그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말러라에서 새로운 걸 하려고 이렇게 전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머리에 많이 쓴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의 시가 없어서 되게 보기가 애매한데 식상 성분이 3주상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감각보단 진짜 이분이야말로 노력하다. 그러니까 머리 많이 그러니까 공부해서 연구해서 근데 했을 오스트리는 확률도- 혹시 제가 보기엔 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시가 시가 왜 우리가 없어서 생시를 모르니까. 느낌으로 기둥으로 있지 않을까? 아예 기둥으로 그냥 느낌상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이건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뭐 이렇게 대운에서도 불이 식상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그래? 서당계 갑자기 깨갱하게 되는 순간. 금이지 않나요? 아 맞네. 네, 금이지 않나? 맞아요. 있긴 있어요. 아니죠. 뭐죠? 잠깐만 목 흑한테 금이 식상이니까 맞네요. 불이 식상이고 얘한테는. 아 그래요? 아 저도 지금 그렇게 음. 생각하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지금 같아. 노을 줘야 된다 예술적으로. 아 근데 이분도 돈 잘 버실까요 계속?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이비 사주가로 유사 사주가로 네. 조언을 해준다며. 좋아. 이 사람이 보러 왔어. 선생님 저 약간 다 완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언이 좀 듣고 싶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이번 편 진짜 웃긴 이거 편이야. 너무 어렵다. 해야 된다니까. 아니 뭐 이거 누가 들어. 어스틴이 안 들어 이거. 아 덥다 더워. 글쎄요. 여자를 멀리해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술을 멀리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헬렌 마틴은 한 명씩 대면스탕 한 번씩 해보죠. 아일랜 마틴은 좀 편하게 하는 게 좀 그래도 본인이 덜 괴로운 덜 괴로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네, 좀 그런 편이지 않을까. Have fun 해라. 네, 해본. Just do it. Just do it. 뭐 그렇죠. 그다음 허스트. 그리고 본인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이분도 헬렌 마틴도. 네. 허스트 씨는. 호스트 씨는 뭐 이분도 잘 먹고 잘 사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받을 것 같긴 해. 은근 어쨌든 경쟁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그치.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죠. 제시도 옛날에 그 This is competition 할 때 되게 스트레스에 좀 쌓이는 느낌이 있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공격적인 사람이 그런 거에 더 스트레스 맞아, 받아잖아요. 맞아. 오히려 제시 이런 애들이 더 약하잖아. 더. 네, 오히려 맞아.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 그런 말. 더 소녀소녀한 면이 사실 있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왜 그래 뭐 이러겠죠. 맞아. 사실. 그런 게 사실 있긴 해요. 맞아. 맞아. 왜 화났어 그런 뭐 사람도 이러겠죠 있어. 오히려. 맞아. 네, 맞아. 그런 분들은. 아 맞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누구 한번 해볼까요? 2명 남았잖아요. 안네이모프 한번 해보죠. 안내해보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업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중 한 명 그죠? 그죠. 이분 사주 보고는 진짜 좀 이분도 뭐 시를 모르지만 연필 내려놨어요? 약간 부럽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진짜 약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 시도 못 봤고 그냥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예술가라는 걸 알고 보니까 대단한 예술가 이것도. 그런 건데 뭐 이게 정말 딱 나쁘지 않은 사주 같아요. 왜냐면 타고난 감각도 적당히 꽤 있고 근데 그거를 정말 결과물로 잘 빚어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 굉장히 그 트렌드 캐치도 빠를 거고 그러니까 안내마포 작업이 그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그 감각이 있는데 그걸 결과물을 잘 뽑아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 뭐냐면은 그 사실 또 너무 생각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죠. 맞아요. 아니요 안네오프 모티브도 은근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소녀 시절 때부터 했던 밴드 문화, 격투기.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이잖아.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거 되게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가볍게 툭툭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짜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한테 나 옛날 딱지치기 좋아했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팽이치기 좋아했는데 그걸로 빨래들이 도쿄 채워서 퍼포먼스 해라 이거거든요. 6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내잖아.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엘라이자 더글라스가 그냥 거의 이제는 수호신급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그러니까 지국천왕 뭐 이런 느낌. 어떤 구성이 되었길래 이렇게 서로 돕고 살까? 아 서로의 궁합. 궁합. 뭐 이거 제가 그분의 사주는 그치, 우리가 그치. 궁금해서. 네, 그분 사주는 또 안 찾아봐가지고 다음에 궁합 한번 봐야겠네. 그니까 뭐 그거는 또 뭐 따로 사적으로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 예술가한테 필요한 자질들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좀 특히 쿨한 것도 있고 감각도 있고 맞아. 그럼 잘 뽑아내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리도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진짜 다양한 결의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그냥 진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맞아, 무슨 맞아. 막 이렇게 그리는 애도 있고 진짜 막 생각 고민 많이 하고 막 스케치 막 한 몇 장 해가지고 맞아. 막 진짜 철저히 계획적으로 작업하는 애도 있고 근데 뭐 또 어떤 애는 그게 뭐 좀 적당히 섞인 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요새는 너무 다양한 결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게 있었다면 요새는 진짜 되게 다양한 결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안네모프는 좀 약간 이런 시대에 좀 시대 잘 맞은 거죠. 좀 적합하지 않았나.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거 확실히 뭐 예를 들면 또 과거에 태어났으면 사실 또 다를 수 있지. 이도저도 아니었을 수도 맞아, 어떻게 원래 알아요? 그런 말 사실. 원래 시대 잘 타고나야 모든 범인들은 시대를 잘 만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비범하려면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탕 터져야 되니까. 좋은 사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약점이 뭐냐 사주하니까 네.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요? 아 이거 좀 제가 좀 이거 좀 약간 오버해석 같은데. 오버해야지. 이렇게 제가 조회수를 생각해 뽑아야지. 꽤 예술하게 지금 좋다 확실히.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건 좀 이분의 좀 사적인 예지만 집에 돈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맞춘 게 신기해요. 네. 어제도 이걸 맞추시더라고요. 이 부모님 기둥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어제 그 말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맞아요. 어머님이 치과 의사시고 아버님이 뭐 선생님이셨나? 학자인 파다고기님 네. 그런 근데 거. 이게 독일에서도 같아요. 치과 의사에 잦으면 보통 잘 살아요. 그치. 네. 근데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이어진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치과의 좌제는 예술가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또 똑같이 서울대 가길 바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이윤찬 씨가 콩쿠르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몇 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련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어떤 분이 이제 한국 클래식 하는 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2편이나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빅토리아 여왕 콩쿠르인가 그게 있대요. 그거를 맨날 영상 촬영 담당하시던 분인데 2000 몇 년대부터 갑자기 한국인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 클래식 수상자나 아니면 본선 참가자나 요즘에는 본선 참가자의 30% 가까이가 한국인이래요. 그런 콩쿠르.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죠. 왜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한국에서 막 16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충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서양 애들이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처럼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노력을 할 그 모티베이션을 잘 못 찾는다. 요즘 사실 그렇잖아. 뭐 재밌는 것도 많고 게임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야 되고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쵸. 근데 한국 애들은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패밀리 프로젝트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족이 그거를 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가족의 대업이 뭐 김연아 선수나 이제 내가 내 아들이나 뭐 딸 이거 시키려면 옛날부터 따라다니면서 막 샌드위치 싸주고 맞아. 막 뭐 어디 데려다주고 막 그런 식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그걸 확실히 따라올 수 없다고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인의 성향 확실히 이걸 내려놓는 성향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안네모프가 이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말하는 게 이 시대는 조금 내려놓는 애들이 잘 돼요. 맞아. 왜냐면 부모님이 뭐, 내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약간 뭐라 하죠? 이런 하이 문화도 경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카린 씨가 좋아하는 플레이보이 카티를 보면은 물론 그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내비쳐지는 모습이 거의 자신을 내려놓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막 노래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하잖아. 근데 카티는 노래를 오히려 못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느낌. 이게 뭐야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성 방가가 뭔가 그치.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물론 클래식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꽤 고상하게 자랐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 아까 그 말에 그거잖아요. 중요한 게 고상한데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맞아. 여유죠. 그러니까 뭐 베트멍이나 이런 뭐 소위 패션 브랜드들도 아니 프라다라든지 요즘에 잘 나오는 브랜드를 보면 옛날처럼 무슨 막 오띠꾸띠리라고 해서 막 굳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발렌시아 오띠꾸띠를 보셨나요? 아니요. 뭐. 또 한 건 했다라는 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상하면서도 이게 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번 발렌시아가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백이랑 이제 메르세데스 그 벤츠 회사랑 만든 이제 이렇게 타원형의 다프트펑크 헬멧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오띠꾸띠로 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양복 같은 거를 그 뭐라고 무슨 소재지 이게 참 실리콘 소재로 만들었거든요. 실리콘. 그거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오띠꾸띠르라고? 이
고상함의 끝 알죠? 고상을 내려놨는데 고상함의 끝.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그런 시대니까. 아니 그래서 힙합이 이미 전복한 때부터 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대를 잘 만났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따가도 잠시 얘기할 사람이긴 한데 아피차퐁 위타세라꾼이라고. 저 이따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따 한번 얘기할까요 그건? 왜 아피차퐁은 이따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좀 크리틱 시간 가졌는데 만약에 이 크리틱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깊이가 심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저한테 메시지 보내면은 한 20유로 정도 선에서 저희가 제가 이거를 마지막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절대 사주 안 봐줄 겁니다. 아 그래? 저희만 봐준대. 저는 절대 안 봐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약간 이게 왜냐면 뭔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제 거 보려고 공부했죠. 근데 이게 또 제 건 못 봐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 건 못 보고 그냥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얕은 이 사주 지식이 있는데 저도 또 어쨌든 미술학도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거지 뭐 어떻게 제가 감히 이분들의 무슨 인생을 점치거나 뭐 이분들의 뭐 흥망성쇠를 뭐 생각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렇죠, 이분들의 그렇죠. 작업 방식을 추측해 본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사주 안 봐줄 겁니다. 아쉬운데 전문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전문가를 찾아간다고 해도 이렇게 안 봐주거든요. 그치. 예술을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좀 사담인데 실제 보면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좀 이렇게 돈 주고 보러 가시면 진짜 그런 말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사주에 도화살이 없어. 그러면 너는 미술하면 안 좋아.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옛날 방식이는. 그러니까 옛날엔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좀 그런 분들이 봐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안내 사주 보면 이제 너 부모님 돈 많네 그거 받고 사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뭐 차라리 아니면 뭐 선생님 해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가 몰라서 뭐 관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뭔가 그 예술의 이미지가 뭐 광대, 딴따라, 뭐 그치, 기생 뭐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무당. 도화살 없으면 너 예술하지 마라 좀 이런 좀 터무니없는 좀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치. 그런 거에 아마 좌절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괜히 얘기 듣고 좀 근데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년월일이랑 포트폴리오를 이제 더듬이점 팟캐스트로 보면 이제 그 또 피드백 더듬이 이렇게 작가 소개 다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또 다양한 결의 작가들이 그치. 너무 있는지. 많지. 노력하고 다들 네. 자기 세계에 대해 탐구가 맞아요. 있고. 다만 그냥 이제 내가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이런 면이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다. 네, 뭐 그 정도. 정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아까 말씀하신 거 시대상도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 이제 강원 명리학자 선생님께서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명에서 명보다 운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이제 이런 잠깐 이제 재미로 본 코너는 좀 지나갔고 다시 좀 무교 얘기를 돌아오자면은 무교라는 게 사실 이제 중심에 무당이 있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교니까. 그래서 이제 무당의 교, 그러니까 무교는 사실 샤머니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샤머니즘이 샤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무당도 신과 자신을 매개해서 아니면 뭐 유령이든 뭐든 간에 자신과 매개해서 이렇게 그걸 꾸려나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굿판을 하잖아요, 무당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춤을 추거나 뭐 술도 얻어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약간 오프닝 아닌가 뭐 이런 예술 오프닝이 아닌가 맞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함에 대한 위안 이거가 되게 많이 역할을 했었대요. 옛날에는 불안함이 더 많잖아. 내일 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지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이야 뭐 기상예보도 있고 뭐 일기예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많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을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정신과 의사가 치료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무당이 해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병을 좀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병이 신병이 아니라 그런 정신적 우울감 이런 거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한테는 정작 어떤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약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데 무당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스스로 빙의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행위하는 식 있잖아요. 앞에서 행위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치료 같이 거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있는 슬픔을
무당이 자기 몸에 담아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혹은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는 것 이런 식으로도 치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어쨌든 의학 기술이 물론 침술이 있었긴 했지만 이런 식의 정신과 치료 담당은 거의 무당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무조건 크게 구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작은 굿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민간 신앙이잖아요, 무교란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가 엄청 많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그러니까 굿이란 게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되게 많고 그다음 지역적인 특색들도 다 다르고 해서 뭐 그걸 실제로 다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예술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이것도 그 좋은 전통 문화. 그러니까 각 굿판은 사실 하나의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뭐 치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린 다 같이 거기 참석을 하고 거기서 그걸 즐기고 공짜 술을 얻어먹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마을 잔치의 느낌 냈죠. 저 할 때는 요즘 사실 예술가들은 하나의 샤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건 다르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 옛날처럼 뭐 그런 신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나는 공간의 신일 수도 있고. 뭐 빛의 신일 수도 있고 뭐 젊음의 신일 수도 있고 모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가 좀 대상이 달라졌다 뿐이지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면이 있죠. 왜냐면 그 작가의 작품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이제 그 사이를 이어주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예술이랑 억지로 또 영광을 계속 만들어 보자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삼색나물, 절 3번, 뭐 잔 3잔, 뭐 이런 것들이 굿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건 저희가 진짜 환인, 환웅, 단군 이것도 3명이잖아요. 럭키 3예요. 그다음 3위 그 3가지 그 보물. 맞아. 불 바람을 상징하는 거울. 맞아. 거울, 청동검, 방울. 우리 어릴 때 다 배우잖아요. 맞아. 맞네. 그 시간에. 사면수자 되게 중요한데 이건 서양에서도 계속 사용되잖아요. 뭐 트립틱, 보로메우스 고리인가요? 그 다음에 뭐 락강의 그것도 있고 3회 이것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환인, 환웅, 단군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단군도 사실은 그 무당을 타는 거래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무당을 아주 단골레라고 하는데 봉골레가 아니고 단골레라고 하는데 실제 그걸 뭐라고 하죠? 재정일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재정일치 사회였죠. 그래서 옛날에 지배층 무당을 보면은 그 굿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그런 성경에도 나오는 예전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힘이 셌어요, 항상. 맞아. 제사장들 다음에 왕이 있었고 그리고 맞아. 인도에서도 브라만이 사실 승려거든요. 브라만 계급이 최고잖아요. 그것도 이제 승려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계급이죠. 왕도 그냥 그치. 승려를 건드렸던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신라 시대 때 왕을 차차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단군이라는 뜻이 아니 단군이래 그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당은 우리의 사실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를 추적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종교적인 건 샤머니즘이었을까.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단군이 무당이잖아. 그렇네요. 그치.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보면 무당인 거야. 왜냐면 샤머니니까. 그냥 넓게 말하자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넓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가장 위험한 BTS와 근데 그건 맞잖아. 왜냐면은 이게 문화적으로의 약간 변주들이 있을 뿐이지 일종의 체계라는 건 있잖아요. 종교의 현년이죠, 현년. 종교의 체계라는 건 있잖아. 미신이나 이런 믿음 자체를 보여주는 대상이죠. 그렇죠. 무당도 그러니까. 그쵸.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 어쨌든 저가 암살 당한다면 둘 중 하나다. 굿즈 BTS 굿즈가 떨어졌거나 십자가가 떨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 알죠? 그 최근에 그 유한 씨 나온 넷플릭스의 그 지옥이었나 뭐죠? 네,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3명이 등장해가지고 하고 이제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닐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어쨌든 저희 나라에 되게 무당이란 것은 생각보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게 그냥 일종의 이색 이벤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이상으로 되게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종교다, 굳이 말하자면. 그치.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약간 쇠퇴하거나 좀 변화를 겪게 됐냐면 조선 시대 때 이제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유학자들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성리학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교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무교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 유교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무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신이며 국가의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 근데 이게 정확히 예술을 약간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술하는 애들은 뭐 아까 DC 그 얘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세금으로 걔네를 지원한다. 뭐 이런 맥락처럼. 예술가 지원금 가지고 얘기도 지원금도 많고 예를 들면 뭐 그때 이것도 팟캐스트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씨 전 아들도 전 아들이 아니 전 아들 뭐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도 호적에 팔지 않았습니다. 아들분도 뭐 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게 뭐 맞냐 아니냐. 물론 이제 그거의 쟁점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확실히 이 뭐랄까 합리성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것들은 언제나 그런 합리성의 영역이 어떤 기세를 잡기 시작하면은 많이 배척 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약간 요즘의 예술가들의 그걸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 만신 김금하 씨 아시죠? 네. 만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박찬욱 씨 박찬욱 동생분이 말씀드렸죠. 박찬욱 씨 동생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한 걸 대충 그냥 간략하게 좀 적어왔는데 무당은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데 갈 데가 없다. 얼마나 고독하겠냐. 저는 그게 바로 칼 위에 서 있는 것이 무당의 상징인 이유라 생각한다. 그 칼에 섰을 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다. 나는 이런 존재다. 진짜 예술가네요. 그죠? 우린 갈 데 없는 존재거든요. 진짜 예술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슬퍼. 저는 이제 귀국하거나 칼 위에 서 있나요 지금? 저요? 네. 저는 칼 위에 누워 있죠. 새거름. 아무것도 안 하고 칼 위에 누워 있죠. 내려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런 걸 무당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그 신문화를 보면은 뭐 안방에 성주신 있고, 뭐 부엌에 조왕신 있고, 뭐 텃신 마당에 텃신 있고, 뭐 문에 이제 무슨 신이 있죠? 아무튼 무슨 신이 있는데 문간신도 있고, 뭐 문간신이죠, 문간신.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안방이 이제 내가 태어나는 곳이고, 부엌이 이제 불을 의미해서 약간 그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걸 뜻하고. 마당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땅, 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문이 모든 곳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고 막 애군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를 분석하는 게 뭐 이 사람들이 이걸 섬겼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아까 말한 이제 불안을 통제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하나의 소우주를 창조함으로써 이 우주를 좀 통제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에 대한 욕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술도 사실은 그거라고 봐요. 저는 소우주를 창조하는 것만큼 예술을 잘 이게 좀 그러니까 설명해 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불안에 극에 달할 때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게 자폐 증상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약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만의 세상을 가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방어 기제가 엄청 세요. 맞아. 이런 분들 많잖아요. 실제 생활하면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도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 상대방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캐치를 해서 그걸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은 분들이에요. 덜 그거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이렇게 듣는데 마음속에는 이걸 방어기제 철벽을 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프로세스로만 딱 돌아가는 거죠. 그죠. 무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또 그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무교가 이제 탄압을 받다가 뭐 유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고 하면서 탄압을 받다가 그래도 좀 활동을 굳이 말하자면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제 무포세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이게 뭐냐면 무당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 장사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면 장사를 친 거죠. 장사하는 거에 세금 내면 하게 해줄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도 좀 이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된 거지. 그러면서 발전한 게 공연 예술 쪽 느낌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무당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세습무와 강신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습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이미 자손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세습무당이었는데 그거를 며느리인 사람이 받는 경우도 근데 어쨌든 그 가족 관계에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고 나라에서 돈을 줘요. 이 문화를 유지해달라고. 그렇지. 요즘에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강신무 같은 경우들이 원래는 이런 세신모들이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원체 세신모는 대부분 신내림 받은 분도 있지만 신내림 안 받은 분도 있어요. 그냥 그 피를 이어받은 것뿐이지. 근데 강신모는 신병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내림 굿을 받아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신모인 사람들은 무당 행위를 일상생활에 안 하는 경우도 많대요. 자기 직장 하다가 이 지역적 세습모 행사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이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수호신이네 거의. 강신무인 사람들은 그래서 수호사제관 비슷한 느낌이고 강신무인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았고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점괘도 봐야 되고 점수. 여러 가지를 하다 그때부터 보니까 이제 공연 문화까지 가게 된 그렇게 거죠. 맞아. 그러면서 살풀이 뭐 판소리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흑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옛날 노예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카니에 얘기를 또 하자면은 그 당시 만들어졌던 노동요라든지 가스펠적인 거를 많이 참고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무속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근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공연 예술 쪽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양혜규 작가님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이메일 작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런 무속적인 면이 확실히 있어요 작업에. 그게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은근히 보면은. 물론 그게 전면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그 안에 약간의 그 뿌리가 조금씩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우명 작가님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맞아. 병신춤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병신춤, 곡사춤 이런 것처럼 했을 때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뭐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 그렇죠. 굳이 뭐 저도 이렇게 막 엄청 관심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뭐 사주 새해 한번 보러 갈래 재미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인데. 근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화가 뭐 디지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란 거야 뭐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제 때 무당들이 이제 탄압을 당하면서 뭐 이제 왜냐면 군중을 모이는 걸 싫어했대요. 그죠. 언제 3.1운동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웃긴 게 소련이랑 옛날 동독에서도 되게 비슷한 식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예술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전시를 못하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군집행위 하는 걸 못하게 해서 그런 건데 뭐 그 당시 이제 위생, 뭐 치안 핑계로 이제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서양 호술, 기독교 뭐 학문 이런 거 들어오고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우리 새롭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많이 탄압이 돼서 이제 사실 뭐 현대에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뭐 그런 무당의 입지로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이비를 좋게 생각하자. 두 번째는 미신을 좋게 생각하자. 세 번째는 무속신앙이 필요하다. 무속신앙을 좋게 생각하자. 왜냐면 좋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 사실. 사실 그냥 우리 전통이잖아요. 전통이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꼭 막 사이비라고 배척하고 뭐 그럴 게 없는. 즐기는 게 최고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냥 즐기고. 그냥 우리의 문화예요 사실. 맞아.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테넷 옛날에 나왔을 때 그 뭐 제가 광고 슬로건 중 하나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테넷 나오고 나서 유튜버가 그냥 터졌잖아 거의. 테넷 분석으로. 맞아. 그다음에 보통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말 똑같이 해요.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 영화가.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들이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대한 태도라 생각하는데 다 이해하려고만 해요. 즐김이 별로 없어 보면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문화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다음 즐길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전시장 가서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팟캐스트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게 엄마들이나 하면 딱 누구 그러냐면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잖아. 맞아. 베이컨한테 프랜시스 베이컨한테 가서 이거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 굳이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뭐야? 베이컨 이게 뭐야? 누군지 말해주겠지만 이게 뭘 상징해? 이게 뭘 상징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중들이 한다고 저는 대중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떤 인식적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대중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대중 예술이 첫 번째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돈 벌려면 어쨌든 우리 돈 벌고 사야 되니까. 그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진짜 굴판에 그것처럼 다 즐겨보는 옛날에 그 시청에 모여서 꼭지점 댄스를 추는 거 마냥 붉은 악마 마냥. 붉은 악마 마냥. 이제 레드 데빌 좋네요. 레드 데빌. 그러니까 붉은 악마 마냥. 아니 진짜 전시장을 좀 가볍게 그냥 편하게 즐기는 저 약간 진짜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그 부모님 따라서 그러니까 저 집안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막 진짜 너무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가 등장한 후에 우리나라 무슨 경제가 막 진짜? 막 그런 안 좋아졌다고? 네, 막 그 목사님이 막 그래프까지 갖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붉은 악마 안 좋지. 그런 책도 있어요. 왜냐면 붉은 악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붉은 악마였지 우리? 왜 그게 악마였어? 한국 야구 대표팀은 파란 도깨비고 도깨비를 따온 거구나. 그리고
그거 그냥 축구팀은 붉은 악마였어요. 나도 뭔 이유가 있는지. 솔직히 뭐 레드 엔젤은 좀 이상하잖아. 그치. 레드 엔젤 피칠갑한 진짜 이상하지. 레드 성명 이런 거 이상하지.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붉은 도깨비가 사실 우리나라에 네. 사실 도깨비 얘기도 할 수는 있죠 저희가. 왜냐면 도깨비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완전 그건데. 맞아. 도깨비도 그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그거거든요. 도깨비란 것이 대단히 무섭다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멍청해요 걔네가. 아 맞아요. 멍청하고 약간 술 먹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이랑 잘 맞는 게 있죠. 한량 기질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새참으로 복숭아 12개 까먹는 그 맞아, 민족의 맞아. 맛이 있는 건데. 맞아. 그래서 그 도깨비를 잘 이렇게 막 걔네 술 할고 하면 막 걔네한테 모두 받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정다운 그 괴물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냥 한국 동네 아저씨 아니에요? 아 동네 아저씨야? 근데 도깨비들도 관장하고 있는 터가 있대요. 터가 있어 맞아. 그 터만 침범을 안 하면 맞아. 화나게만. 근데 화나면 그 도깨비 변하는 거지 눈. 맞아. 그것처럼 화나게만 하지 말고. 동네 아저씨 맞네. 동네 아저씨도 화면 엄청 무섭잖아. 내 구역 넘어오자. 아저씨도 힘 진짜 센 거. 특히 술 취하면 난리나. 경찰관 4명이 붙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화는 확실히 좀 모이는 문화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 모이는 문화가 즐긴다기보다 확실히 이 사교라는 느낌도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샤머니즘적이에요. 거의 도판이에요 사실. 맞아요. 교회 가서 이제 집단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기도회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 같이 이거 CCM 팀이라고 하죠. 이제 이 찬양팀이랑 이제 이거 복도다요. 복도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피아노를 막 심리를 격정적이게 쳐요 막 이제. 그럼 이제 정점으로 갔을 때 다 같이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교회에 간혹 그런 교회가 있지만 사실 가톨릭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가톨릭에서는 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거는 나와 신이 1대1로 만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특히 기독교에서는 맞아. 나와 1대1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옆에 분과 손잡으십시오 이래요. 옆에 분과 함께 하면서 맞아. 외치시다 이렇게 다 같이 막 울어요. 다 같이 군중의 힘을 이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이 전통적으로는 한국적이네요. 샤머니즘적이지.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아마 밀양이란 걸 좀 밀양에서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무슨 신도님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관리하잖아요. 서로 이제 계속 공동체 품앗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번 대통령 되신 분이 이런 무교 관련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괜찮겠어요? 어때요? 그냥 얘기하면 3.1일치 다 나오네. 행정권.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왕자 쓰고 나온 게 화제가 됐었다고 이러고.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건 반대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무교가 우리나라 전통 그걸 봤을 때 난 다 까놓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야 서로 이거 해야 돼요. 나 어디서 받아왔어. 서로 무당 까고 배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뭐냐면은 국정을 할 때는 무교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책 있고 여러 가지 역학들이 너무나도 이성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때 샤머니즘이 침범하는 건 사실 진짜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취임식 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난 그런 거 뭐 우리나라 그래 무교 국가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아니 그거는 취임식 때는 했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건 그냥 행사잖아. 근데 그 국정 행사잖아요. 그치. 국정 행사의 특정 그걸 껴면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사업할 때 돼지 그거 사업은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국가의 사업이에요 이것도. 아니 국정이란 건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데 그거가 투명성이 유지가 되고 우리 인식이 바뀐다면은 좀 더 그걸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국교가 아닌 이상 좀 조심해야 되긴 그러니까 하죠. 그다음에 그게 있는 거 까놓고 말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 그거에 엄청 민감하다는 거. 사주나 뭐 이런 그렇죠. 아는 사람 다 알죠. 다 알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숨겨야 되냐라는 거야. 내가 말한 거는 이게 잘했다고 떠나서. 근데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 너무 막 그렇게 또라이 취급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르게 아니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왕이는 다시 대통령이 당신 뭐야?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선거유세 기간에 이거 왕자 써놓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도 이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 이성적으로 뭘 하겠군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있지. 그래서 논란이 많은 그래서 거고. 논란이었죠. 그건 맞지. 대통령이 왕이냐 이게 논란인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이거 토론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뽀뽀 한번 하고 이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을걸? 차라리? 사실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적으로 이게 사람이 인식적으로 그렇다니까? 이게 나을 수 있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거랑 염주 이런 거 하나 차고 나온다고 뭐라 안 할걸?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선거법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을 수는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왕은 차마 생각도 못한 거야. 그죠. 그 선거 관리법에서도 이걸 쓸 인간이 있을 줄 몰랐던 거지. 그럼 그런 거 어때요? 사바하 보셨어요? 네, 맞죠. 거기서 육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여기 가짜 손가락 하나 달고 나온다든지. 그 실제로 진짜 예술가네. 후보자가 실제로 퍼포머야? 오른쪽 눈썹에 긴 흰 눈썹 붙였다가 맞아, 이것도 들은 거 같아요. 찍혔어요. 진짜? 일부러 붙였다고 백미. 그게 약간 그거의 상징이에요. 그거래요. 근데 붙인 것도 우선 추측인 거죠? 네, 근데 그거 이제 막 확대한 사진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그 피부과용 테이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음모론을 등한시할 때 그러니까 나오는 부작용이 이거야. 음모론에서 모든 게 그냥 끝나. 그러면 그것은 갈등만을 부추기는 거야.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음모론에서 이게 음모론 있다 뭐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왕자 이런 거 음모론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을 건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거. 이제 그냥 뭐 추측성 기사로만 남는 거지. 물론 이제 뭐 그걸 다 까발리는 게 미스테리하면 없애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무당들이나 아니면 정보원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걸 선호할 수는 있지. 예를 들어. 그지. 그렇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 양재 들어갔을 때 소위 막 신발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뭐 세바사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세상을 바꾼 사주 이렇게 해서. 진짜 그거 약간 그 나라 망하는 그 뭔지 알죠? 사이비스타 이렇게 해서 징조로 가지고 뭔가 해피투게더에 이런 느낌 다른 느낌의 해피투게더로 해서 이만갑 이사갑 나오겠네. 이제 사주 보러 갑니다. 무한도전의 무를 이제 무당무에서 구해줘 사주. 구해줘 사주.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건 맞죠. 국제적인 트렌드랑 현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세계고 과학적인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는 뒷전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치. 왜냐면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 사실. 어느 정도 너무 이쪽 이런 유사 이런 무속 신앙이랑 이쪽이 너무 과해지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들으신 분들이 저 새끼들 미친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취지 자체가 이 프로그램 취지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걸 찬성하는 쪽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계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있는데 없는 취급하지 말자는 거죠. 맞아. 그렇지. 난 그다음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예술 글들도 되게 난해한 게 많은데 저는 예술 글들이 되게 난해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을 되게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시도도 중요하지.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정석이잖아 사실 요즘 시대. 글을 멋있게 학구적으로 뭐 철학자 쓰고 뭐 하고 물론 우리 더듬이도 가끔 철학자 인용하긴 하지만 그런 걸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담론이고 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어떤 전시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사진전이었는데 거기 글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큐레이터가 쓴 글이고 하나가 이제 그 작가가 쓴 글인데 전 작가가 쓴 글이 너무 좋더라고. 실제 그런 평들도 좀 있었고 작가가 쓴 글 좋다고 되게 뭐 큐레이터 글이 나쁘다 이건 아닌데 작가가 쓴 글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작업을 보는데도 더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치. 진짜 그냥 어떤 뭐 이상한 글이 예술에 대한 울림을 더 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그쪽으로만 흘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적인 게 굳이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서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나 아니면 서구적인 걸 표현할 때 보통 그런 걸 그러니까 문화를 쓸 때 이게 쌓아 올린다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비워낸다고 얘기를 할 때 뭐 너무 이제 이성적인 측면만 부각되기보다는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맞아. 실제로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불교나 젠 뭐 이런 문화에도 많이 빠져 있고. 맞아요. 오히려 비우려고 하는 쪽으로. 비우려고 쪽으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죠. 그게 약간 음과 양도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양의 기운이 채우는 그거라면 음의 기운은 조금 이렇게 빼는 기운이고 그게 이제 완벽히 조화가 딱 될 때 사람이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술가도 그런 거죠. 이성 외에 다른 영역도 잘 섞여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만 가면은 또 사람이 너무 작업에 대한 그게 정신이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수록 아까 글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술의 그래도 분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더 그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 굳이 말하자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난 퇴폐한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뭐 퇴폐한 글을 쓰고 싶어, 퇴폐한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했을 때 퇴폐가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랑스 철학자들도 막 그 글에서도 말하는 게 민주주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성역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터부시된 거를 되게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도 좀 필요한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 예술가들이 한국 예술의 역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그럼 그 이전에 존재되는 거는 잘 정리된 한국 예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 사람들이 그 계보도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뭐 퇴폐든 뭐 미신이든 뭐든 간에 그런 쪽이 있어야 그게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맞아. 그런 게 발전하면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야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모론이든 뭐 이런 게 발전하면 세상이 개판이 되고 무정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 생각 달라요. 그것이 발전하고 분류가 되고 정화가 될수록 그 안에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진짜 악의적인 이상한 것들은 더 걸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저건 좀 이상한 건데 그 눈이 생기니까 식별하는 차라리 드러내자. 그런 거죠. 원래 그 음식 문화도 막 그 백종원 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형이랑 얘기했을 때 그 형이 철학하는 사람들 요리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했던 얘기가 어쨌든 백종원이 물론 그런 식의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의 기본 평균을 올려놨다. 이 기본 평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걸 프랜차이즈로 먹다 보면은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 아래의 것들은 얘는 진짜 너무 신경 안 쓴 거거나 그러니까 백종원이 기본이니까 프랜차이즈 할 정도보다도 신경 안 쓴 거거나 그 이상의 어느 정도를 그걸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보통 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왔을 때 프랜차이즈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먹어봐야 어느 정도 감이 생기잖아요. 좋은 한식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전통주 막 음식 리뷰하시는 분이 있다 했잖아요. 막 캐비어 수입하신다는 거. 그분 거에서 최근 하나 본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술도 품평을 하시는데 이게 누구를 저격한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 젊은이들이 진짜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좋은 술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왜냐면 일본에서는 좋은 사케도 되게 싸게 이제 나오는데 비싸도 2-3만 원 뭐 이런 괜찮은 건가 봐요. 근데 퀄리티가 좋은 술을 그래도 2-3만 원 정도면 그래도 같이 먹을만 하잖아. 사람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원소주를 좀 경영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왜냐면 그 새로 나온 술이 있는데 그걸 줄 서서 그걸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원소주밖에 없잖아. 그쵸. 전통주 중에. 그거 마셔봤대요? 근데 마셔본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성분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건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요. 물론 이제 그건 그분의 입장인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지. 그런 술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화작용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발전하려면 일단 많은 게 투입되고 혼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알아서 걸러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거를 데이터가 많아야 돼, 그죠? 맞아. 우리가 단순히 그거를 그냥 사회에서 주는 대로 걸러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모론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신용할 만한 거고 이건 불신할 수 있는 거야 라고만 우리가 해버린다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튼 이런 얘기 했는데 저것도 하나 조사해온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옛날에 이제 악, 잉여, 권력, 예술의 세 가지 미디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쯤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테크노 파가니즘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네오 파가니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이비를 좀 디지털적으로 다루고 있냐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법의 의식 내에서 현대 기술이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오븐을 난로로 사용하고 뭐 그림자의 책 대신 그림자의 디스크를 사용하고 뭐 레이저 포인터를 지팡이로 사용하고 뭐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법 도구를 약간 디지털 도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엔 이런 테크노 파간적인 예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을 의외로 기술이 발전하면 이성적으로 활용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마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악마 소환 의식을 화상 회의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 여기서 뭐 말하는 걸 잠시 보면은 기계의 알고리즘적 언어와 감지성은 인식에 확장된 기술적 도구로 작용하는 대신 우리를 종종 마법과 마법의 기계학으로 되돌려 놓는 기계와 사이버네틱에 대한 자치권의 신비한 신화로 부상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바비칸 센터에서 열렸던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전시는 연금술과 이교도, 다신론자들의 애니미즘과 영혼적 자연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믿음과 사이버네틱의 기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일본의 로봇의 역사는 신토이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무생물의 자연과
비유기체적 물체들 그리고 도구와 기술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미 캄이라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성스러운 영혼에 산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란 것 자체를 또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옛날 그런 거랑 반대되는 대치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실제로 예술 작업들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기계로 약간 되게 종교적인 걸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한다든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비성을 같이 혼합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 혼합하면서 그 딴 것들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딴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마크 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작가이자 뭐 프로그래머이자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신성함이 없으면 공간의 구분도 없다.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안에 신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봤을 때 이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거죠. 뭐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직관적인 영역 아니면 신적인 영역, 미스테리엄의 영역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저번에 우리가 파멜라 로젠크란츠 그 오코야마 서밋에서 그 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그거랑 연관된 캄이랑 연관되는 그거예요. 실제로 그 뱀 기계잖아 그게. 그치. 그래서 그거랑 연관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유형 성숙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파울로 비르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유형 성숙이 그거예요. 아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왜 인간은 불안한가, 뭐 불안전한가 이거랑 연관되는 건데 유형 성숙이 그거예요.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불충분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만큼 아기 시절이 오래가는 맞아. 그 동물이 없거든요. 약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여자 보고 베이비 페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게 칭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왜냐면 어리게 생겼다고 좋은 게 없잖아 사실.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어리면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베이비 페이스가 칭찬을 쓰이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비르노는 이제 인간이 그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제 2차 본성인 그 문화, 언어, 사상, 철학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거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은 뭐 여러 가지를 발전시킨다. 그치. 그걸 말하면서 이제 비로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신을 내비게이팅할 수 없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은 자신을 스스로 내비게이팅한다. 왜냐면은 걔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잖아. 뭐 보더콜리 이런 애들 보면 가르치지도 않는데 양을 몰고 뭐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그 DNA에 새겨져 있는 본능이 딱 있잖아요. 뭐 말들도 뭐가 있을 거고 버릇들이 있을 텐데 인간은 꼭 그렇지 않다는 인간 거죠.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본능이 거의 없지. 그래서 뭐 울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내비게이팅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동물의 이 능력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서 세계를 압류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거의 추방당하듯이 이제 인간보다는 존재감이 없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확실히 왜 인간이 뭐 미신을 믿는가, 사이비를 믿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원동력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불안감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인간이 불을 발견해서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것도 불이 없으면 인간은 야생에 적응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둠에서도 불 수 없고 가죽도 얇고 그렇다고 뭐 거대한 송곳니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도망다닐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제 불안감이 불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불을 쓰는 방법을 서로 알게 된 다른 부족을 알게 되니까 얘가 나보다 불을 잘 써야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를 쓰게 되면서 그렇게 문명이 차차 발전했던 거죠. 우리 원동력 중 하나가 예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불안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알고 싶은데 뭘 모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알려고 약간 이 불안감이 약간 원동력이 되는 실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문학적으로도 뭔가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약간 갈증 같은 느낌인 거죠. 갈증이랑 비슷한 이걸 해소하고 싶어하는 느낌. 근데 그건 사실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실제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불안감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오만함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핵폭탄이든 뭐 뭐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과학적 그런 걸 하면서 윤리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인간의 오만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예술에서 안트로포젠 인류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이다 무엇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맞아. 사이비도 또 하나의 그러니까 생각해볼 우리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이 약간 지금까지 역사는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소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얘보다 약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국력을 더 세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식의 불안감은 어느 순간 이게 무한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단 파괴가 되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세지니까
뭐 하나만 터져도 핵폭탄이 된 거죠 이게. 맞아. 근데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이 불안감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류 전체가 짊어지고 할 십자가 같은 건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거나 미술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승화해야 되는 거죠. 좀 건강하게 스포츠라던가. 맞아, 이게 지금 그래서 항상 말이 나오는 게 그건 것 같아. 인류학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이켜보자 하는 게 좀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멈춰야 된다. 세계 2차 대전까지 겪었으니까 자본이 문제지, 자본. 선례가 이미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자본이 문제, 자본. 그 지금 그때 오펜 씨가 보여준 나토 이런 거 보면서 아주 불안하단 말이에요. 끼미가 저희는 지금 제가 볼 때 막 터질 것 같은데. 정말로? 전 정말론자입니다. 이번에 좀 진짜 제대로 터지면 끝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무서운 걸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책을 이제 그 학자가 이제 설명해 놓은 유튜브 같은 건데 뭐 한 대략 한 4-50분 되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거의.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제국의 사이클은 언제나 반복된다요. 뭐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드는 게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신흥 강자로 중국을 뽑고 있는데 뭐 이제 되게 자본적인 관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맞는 관점은 맞는데 뭐냐면은 뭐 교육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뭐 이제 문화 발달하면 뭐 이제 뭐 생산력이 커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의 끝에 보통 뭐가 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흥 강자와의 충돌이 있다고 말을 하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정세랑 너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이거는 사실 뭐 주제랑 좀 보내고 예술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예술가들이 뭐 난세 등장할 수 있어 확실히. 뭐 이게 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면이 있다.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뭔가 나를 통해서 조금 이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의 노래를 듣고 누군가 울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울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런 맥락으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면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실제로 최면 전문가들이 그 빙의라는 맥락을 되게 최면이랑 똑같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굿이나 이런 것도 사실 최면의 일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워서 그냥 좀 써온 거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네이모프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움직임으로 어떤 특정한 뭔가를 암시해서 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은 첫 번째 그걸 말하고 싶어요. 발터 베냐민이 옛날에 제2가치라는 게 전시가치라고 변형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컨텍스트에 있던 예술이 이제는 우리가 자본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떤 전시되는 것 자체 우리가 쇼윈도우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가치로 넘어갔다. 예술 작품의 가치가.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화이트 큐브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교는 아니지만 예술적인 형태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술은 자신의 존재를 그 안에 의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작품을 여기다 걸면은 그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종교에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뭐 스테인 글라스에 뭘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교화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탱화라고 하죠. 탱화. 뭐 이런 걸 그릴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요즘 시대야말로 진짜 제2가치 그러니까 제2가치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제2가치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화이트 큐브 때는 그게 담보가 됐어 공간이. 근데 요즘에는 화이트 큐브라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잖아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의식을 하잖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 예술가들은 다 자신만의 굿판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 굿이 그렇게 재밌고 잘한다더라 라고 해야 우리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안네이모프 전시 갔을 때 야 쟤 안네이모프가 굿을 그렇게 잘한다 해. 그렇게 재밌대 거기 가면. 맞죠.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전시를 가는 맥락이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서 봤을 때 요즘 예술가들은 자신을 어떤 사조라든지 어떤 하나의 맥락에 의탁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신을 모시고 있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굳이 말하자면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그걸 좌우하는 게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면 뭐 안네이모프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데 결론적으로 사이비의 끝에는 저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끝에 증명이 있다면 사이비의 끝에는 분위기가 있다. 어떤 그 특정한 그런 걸 봤을 때 요즘 작가들이 왜 뭐 이렇게 건축적인 설치물 혹은 뭐 빛, 사운드, 뭐 냄새 뭐 이런 공감각적인 거라든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분위기의 창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종교적인 공간을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뭔가 냄새도 좀 다른 것 같고 빛의 느낌도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현대 작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번에 한복반업에서 저희가 갔을 때 실제로 제목도 Church for Sale이었어요 제목. 맞아.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감탄했던 것 중 하나가 그 거대 건축 구조물이었거든요. 맞아. 공사장에 있는 기계 같은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거든. 맞아.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안네오프가 이런 거를 사실 진짜 잘하거든. 그러니까. 얘야말로 진짜 무당이거든. 거의 약간 진짜 서양 무당. 왜냐면 연기 막 자욱한 데서 막 드론 날라다니면서 막 애들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누가 거기서 분위기를 못 느낄 수 있겠냐고. 맞아. 거기는 이미 진짜 그거라니까 후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막.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 당연히 이게 소박하게 그래서 딱 거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확실히 좀 잘 나간 작가는 이런 걸 위주로 하죠. 왜냐면 이미래 작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저거 사진을 보니까 예. 되게 그런 분위기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 그죠. 예를 들자면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웠고 그리고 이제 이미래 작가가 거기서 이제 그 콘크리트 섞는 거 있잖아요. 공구리 섞는 거 그걸 이제 계속 돌려놨어요. 안에 뭐 넣어놔가지고 소리가 나고 뭐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창출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 과학의 합리성에 반하는 예술의 비합리성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길동씨 옛날에 얘기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사주를 통계학으로 봐야 되냐 물상학으로 봐야 되냐 다 일리는 있죠. 그쵸. 다 일리는 있는데 저도 굳이 가까운 쪽이면 그 물상학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저도 가까운 것 같아요. 통계는 우연이잖아요. 그쵸. 그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연이고 그치. 물상은 이미 존재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은 물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계는 사람들이 그 물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나눠서 만든 거니까. 저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주 보다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마지막에 이제 말했잖아요. 아피차퐁 위타세라꾼이라고. 네. 저는 그 사람이 이런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그 사람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드는 생각 그거예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고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테넷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예를 들자면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 사람이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게 분위기라 생각하거든요. 롱테이크 기법을 쓰고 뭐 근데 이 사람의 작업에 제가 처음 본 작업 메모리알이었어요. 가장 최근 작. 가장 특이했던 점 중 하나가 작업의 질감이 ASMR 같아요. 사운드적인 측면이 진짜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봤는데 그것을 약간 영화관에서 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뭐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도 되게 이게 있는데 아피차퐁 위타세라꾼이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거의 대가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걸 잘 만든 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의 사실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그거라 생각해요. 뻔뻔함. 그치 뻔뻔해. 저는 사이비는 뻔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뻔뻔해야 분위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치. 예를 들면은 감히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 이제 그런 하시는 분들도 감히 자신을 그냥 신으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피차퐁 위타세라꾼 그 작업 보면은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숭이 뭐 인간이 있고 또 유령이 있는데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옆에 유령이 반토막하면서 슥 등장해. 안녕 이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막 예를 들면 안녕 처제? 막 이런 식으로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원숭이가 이거 걸어봐.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왔니 아들아? 막 이러면서 밥 먹고 막 갑자기 근데 그런 예를 들면 그걸 보면서 뭐야 저게? 와!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이비를 터부시하는 그 태도잖아 그게. 그쵸. 근데 그거 갑자기 왔니? 하는 순간 거기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이비성이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위타세라꾼에 약간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사주요? 네. 어땠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사주를 보면 생각보다 막 보이진 않지. 네. 근데 그때 전에 그 사칸 씨가 귀문살? 네 맞아요. 그런 거 없네. 이거 시가 없어서 귀문살은 딱히 안 보여요. 여기 만약에 왼쪽에 시에 자수가 있었다면 자유기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봤던 작가들 중에 귀문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귀신이랑 크게 소통 안 하고 축술 오스틀리가 좀 특이하고 그죠? 축술이 이분이 좀 특이하고 그 외에는 없죠. 네. 그 외에는 딱히 근데 이게 다 시간을 저희가 못 보니까. 근데 그건 지금 이 여태 본 사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관이 거의 없거나 약해요. 무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관짜리라고 하잖아요. 뭐 공무원직. 공무원직. 뭐 관직. 관직 뭐
혹은 뭐 어떤 직장, 명예 뭐 약간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확실히 좀 자기 컨트롤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 현대에서는 회사에 다닌다. 네, 그렇게 많이 맞아요. 봐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거나 맞아. 뭐, 공무원 할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자기 그게 좀 있다든지. 예술가는 불안전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분방함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무관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난 편관 하나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통 편관 하나 있으면 무관이에요? 거의 무관으로 진짜? 가요. 네. 저는 있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저기 뭐야 세죠 관이. 뭐지? 굉장히 세요. 마음에 드는데? 네, 오히려 스카린 씨야말로 관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어디에 주식하시는? 어디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나? 갤러리 소속.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냥 그런 그냥 해석하기 또 나름인 거라 그냥 뭐 또 다르게 서하면 사실 뭐 사카린 씨 같은 경우는 좀 본인 컨트롤력이 굉장히 좀 사실 뛰어나시잖아요 보면. 그죠.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죠. 좀 그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술하는 사람치고 좀 뭐라고 하지? 직업처럼 확실히.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역경을 잘 이겨낸다고 해야 되나? 좀 징징거리면서 막 소년 만화물. 네, 뭐 약간 소년 만화 재질. 좀 잘 견디는 편이잖아요 보면. 좀 뭐 막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보면 되게 사실 뭐 크게 불평 없이 또 굉장히 부지런히 잘 해내는 타입이에요 보면. 제가 봤을 땐 그거 되게 강점이거든요. 네. 이게 또 막 세계 최초 공무원형 예술가. 뭐야? 공장용 예술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성향을 알면 또 그렇게 작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보기에는. 예? 아니. 일단 아피처폭 마저 봐주시죠. 한번 뭐 몇 가지 좀 더 특이점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 근데 그거 하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특이한 거는 없는데 그나마 좀 안네이모프랑 좀 비슷한 성향은 있어요. 뭐요? 예를 들면 뭐 좀 이 식신상관이 딱 잘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재성도 보면 좀 꽤 잘 박혀 있는 편이고 또 보통 이분이 정유일주신데 정화가 경금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귀격이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안네이모프도 보면 정미인데 그러네. 그 경신이 이제 또 딱 그 재성으로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결과물 잘 내고 돈 잘 벌고 그런 능력치가 있나 봐요, 확실히. 이 세상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피차펑도 사실은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좋은 핀 뜬 게 이모프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별거가 없어 사실 영화. 그러니까 무슨 솔직히 테넷이랑 비교해볼게.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걔는 그 요만한 아이맥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무슨 CG 하나 없이 뭐 배 몇 대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딱 논란 사주랑 봤었어야 했는데. 그러게. 뭐가 좀 다르냐? 그건 이따 저희가 팟캐스트 끝나고 한번. 그거는 궁금하시면 이제 또. 갑자기 궁금해졌네. 저희끼리 술자리에서. 너무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걔는 뭐 숲 가서 이렇게 뭐 찍는데. 그렇죠. 잘 나오거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럼 확실히 그런 와 근데 좀 이건 부럽네 만약 이런 게 진짜 타고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작업을 영리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타고난 작업에 대한 영리함? 그래서 실제로 아피치퐁 작업 욕하는 맥락 중 하나 그거 똑같아요. 이 새끼 사실 별거 없는데 존나 있는 척한다. 근데 사실 뭐 그게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는 게 짱이지. 있어 보이잖아. 그게 예술 중에 짱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태국 뭐 정글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알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못하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한끗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끗 촌스러워지고 느끼해지는 건데. 그다음 그게 뻔뻔한 거야. 맞아. 뭐 그런 점에서 진짜 뻔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애가 신들린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하게 그죠. 난 당면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냥. 뭐 이거 아니야? 그냥 타고난. 이거 부여받은 거다. 맞아. 근데 확실히 요즘 예술계는 뻔뻔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많이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봐도 있지. 너무 이제 조금만 하나 까딱하면 이제 막 바로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오니까. 그지. 이게 안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 있죠 가끔. 그래서 아무튼간에 결론은 전 그거예요. 뻔뻔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사이비전. 사실 그게 우리가 좀 장착해야 될 또 좋은 사고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선 되게 좀 없는 작업 성향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연히 그럴 수 없지. 막 서양적인 무언가를 무조건 강요할 수 없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선은 좀 즐기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적으로 풀어낸답시고 너무 촌스러운 게 많아요. 맞아. 그걸 너무 직관적으로 하면 안 돼. 막 또 막 색동 막 그런 거 현대적으로 해야지. 막 현장에 막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어 분명히. 그 촌스럽게 그러니까 안내 이모프도 쫓아내거나. 그 중세시대 갑옷 입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그러지. 지극히 현실적으로 하지.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그게 머리 좋은 거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다고 이렇게 꼭 방울 갖다 놓고 막 이거 구타 쌀 뿌려놓고 구타라는 소리 아니에요? 뭐 색동적으로 갖다 놓고 뭐 이러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그때도 말했는데 이걸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는데 싱싱밴드였나? 전 개인적으로 근데 엄청 좋은 애시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는 쌓아냈거든. 싱싱밴드가 뭐죠? 그거 하시고 뭐라 그러지? 헤드락 헤드익처럼 그런 그 무슨 뭐라고 하죠? 드래퀸처럼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물론 어떤 맥락을 섞어내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게 너무 층위가 보였다 딱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데 많죠 아직 한국에. 다만 그 파스타도 그 오일이랑 면술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그걸 뭐라 하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융화돼야죠. 뻔뻔해지고 좀 과감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과감한 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게 안 느끼하고 안 촌스럽고 오히려 좀 경쾌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 뭐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 V8이라고 실린더랑 N/A 전시하더라고요. 저 그거 봤어요. 안나 우덴배역 한국에서? 이미래 씨, 안나 우덴배역, 뭐 정희민 작가 이런 몇 명 이렇게 막 한 열댓 명, 10명 정도 있나 그래서 하는데 그 미학이 너무 다른 게 보이더라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누가 한국 작가고 누가 외국 작가인지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평하는 건 아닌데. 다르다. 그냥 신기하더라고. 딱 보는. 근데 왜냐면 사조적으로는 비슷한 작업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 사이버네틱스러운 것도 있고 좀 디지털스러운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또 다른 면이 확 이렇게 부각된 것도 참 그 맛이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교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단군 우리 할아버지야. 사내주의 버려야 돼요. 단군형 우리 형이야. 맞아. 그런 것처럼. 그걸 잘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내 안에 있는 샤머니즘 뭔가. 내 안에 있는 샤먼킹을 한 번씩 다시 정독을 해보는 것도. 그러네. 사실 요즘 안내 이모프 하는 거 사실 다 진짜 우리나라로 보면 다 구판이지 진짜. 그치. 근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구판하면 너무 그냥 미신, 사이비 이렇게만 보고 사실 우리 건데. 그죠, 우리 거죠. 이런 좀 생각의 전환이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식 풍성한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구판은 차라리 약간 뭔가 떼창한 느낌이지 않을까. 떼창? 그 콘서트 같은 데서. 뭔가 약간 지금의 구판은 흠뻑쇼인가? 차라리 그게 좀 구판스럽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인 구판이야. 너무 인위적인. 인위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도 보면은 너무 재밌을 때도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한국인의 흥이란 건 있어. 완전 있어요. 완전 있지. 맞아. 저는 솔직히 막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파티 같은 거 가보면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신나게 노는 느낌? 그건 맞아요. 왜냐면 오히려 좀 여기 친구들은 뭐 좀 다른 것에 의존을 많이 한다던가 오히려 약간 오히려 못 노는데 억지로 잘 놀고 싶어하는 느낌? 맞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좀 내적인 흥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비빨. 네, 좀 더 대단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 저는 한국은 판 벌려주면 잘 놀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술 한잔 안 먹고도 미치게 잘 노는 사람 많을걸요? 맞아. 노래방문 지옥의 관광 버스를 타봐요. 맞아. 그거지. 우리나라의 마약은 콩가루지. 뭐 그런 식으로. 소주. 그쵸. 그거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잘 놀고 그것도 있는데 그다음 뭐 뭉치면 잘 뭉치잖아요. 또. 맞아요. 월드컵이나 이럴 때 보고 촛불 시위 이런 거 가끔 보면 잘 뭉치는 것처럼. 힘이 있어.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문제죠 사실. 못 뭉치게 사회를 뭐 층으로 나눈 느낌이니까. 여러 가지. 그러게. 일부러 못 뭉치게 하려고 하나? 무슨 예술가들도 그런 또 장을 만드는 것도 예술가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자면. 승화시켜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정신없이 한 것 같네요. 오늘 좀 처음 나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사실 처음에 긴장 너무 많이 됐는데 별거 없죠. 그냥 또 사실 되게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 그 대화를 한 번 더 한 느낌이고 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다른 뭔가 통찰 좀 생겼나요? 네, 또 뭔가 약간 나름의 또 예술 쪽에 있으면서의 또 사명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네. 우선 사주는 안 봐줄 거예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안 봐줄 거고요. 안 보내지.
사칸 씨는 이번 편하고 좀 느낀 게 있나요? 저도 어쨌든 이쪽 부분은 워낙 많이 다뤘던 이야기니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제 작업할 때 내가 그렇게 종교에나 이런 광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억누를 필요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맞지? 그렇진 않아요. 딱히. 근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있죠. 이거를 촌스럽게 하는 법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를 이제 아름답게 그치. 하고 싶은 거니까. 게다가 이제 이모프라는 그 거장의 작업을 딱 보고 나니까 와 이렇게 한 의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오편 씨는 어땠나요? 저는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란 걸 우리는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점이 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을 너무 과학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척도에 의해서 판단해왔는데 그런 거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예술 입시 같은 게 비리도 꽤 많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단순히 판가름할 수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술을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술에 대한 척도가 첫 번째로 제대로 안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햄버거가 뭐가 맛있냐고 말하는데 뭐 이게 얼마나 얼큰하냐라고 평가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술이란 것을 판단한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난 척도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성향차는 있어도 잘한 작품과 못한 작품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척도를 만들려고 예술로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논의를 해보고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술을 생각하는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빠르게 발전해왔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술도 거기 편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맞아. 우리나라 입시만 봐도 그렇고 뭐 사실. 맞아. 전시 선문들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디렉트하게 딱 다 말해주는 것도 있고. 저는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예술인가 싶긴 해요 사실. 그쵸. 아무런 미스테리가 없거든. 전시 선문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맞아. 미스테리. 그러니까. 미스테리함을 좀 가지고 삽시다. 서로 너무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진 않잖아요. 너가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건 너의 지금 뉴런 만 3번째 뉴런에 지금 그것이 일종의 약간 꼬여 있는데 지금 그것을 내가 풀어주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의사라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들어주지. 뭐 들어주는 것과 뭐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서 그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져야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의 시선이 더 많이 생기고 대중분들도 사실은 난 그게 사실 극악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현대 예술을 다니면서 난 이게 진짜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많고 뭐 제 무원도 그렇고 사실은 그걸 봤을 때 극악 처방이 그거예요. 무당이나 구판을 보듯이 보면 될 것 같다. 진짜 그런 다른 기준을 놓고 봐봐라. 이 재미가 뭔지. 근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보려면은 작업이 일단 좋아야 돼. 그건 있지.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봐야 그래야 느껴지긴 그렇게 보여 솔직히. 그치. 안 좋은 작업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냥 거기에 있는 걸로 보이지. 그죠. 좀 이번 취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 보는 것도 그냥 좀 신선한 시도, 재밌는 시도. 이렇게 예술가 사주 본 팟캐스트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저 미술학도입니다. 참고로. 왜냐면은 한국 분을 보면은 또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잖아. 당연히 자기 사주를 마음대로 볼 수. 아 그쵸. 큰일 나요 그거.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이거 듣진 않으니까. 뭐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좋아할걸요?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요. 유명인들이 자기 사주 분석해주는 거 은근히 좋아할 수 오히려 있어요. 막 서양 애들이 보면 우리가 배척하는 것들 되게 신기하고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음 편은 이게 저가 생각할 때 이게 한 2편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다음 편은 우선은 말한 것처럼 지프리안 가이아 작업편 한 편 하는 걸로 하고 그죠. 8월에 한 편을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러고 아마 9월이 휴직이 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죠. 일단 일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우선은 그건 저희가 차차 공지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개똥님 고생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고 가고. 감사합니다. 끝나고 술을 먹겠지만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새롭게 공지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